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감자이고요. 오늘은 캔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서 하면서 이제 끊어서 두 개로 만들지 아니면 한 번에 길게 찍을지는 해보면서 결정을 해보고요. 저번 시간에 거래량을 하면서 캔들에 대해서도 조금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캔들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캔들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캔들로 된 차트가 아니라 이렇게 선으로 된 차트를 더 많이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책 같은 거를 보면은 보통 맨 처음에 이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망치형이니 삿바형이니 이브닝 스타일 이렇게 좀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외우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분량 때문에도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게 이제 반복 숙달이 된 게 아니면 정말 처음에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그 만들어지는 원리와 심리에 조금 집중을 하면은 좀 나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트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적용하는 걸 저는 절대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들으러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거는 다 구분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캔들을 다루는 김에 이야기를 한다면 시가보다 위에서 마감을 쳐주면 양봉이라 하여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시가보다 아래에서 마감을 해주면 음봉이라 하여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캔들 같은 경우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좀 많이 내려왔다가 이 하락권을 다 잡아먹는 상승이 나와서 고점을 찍고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조금 올라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려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제 시간봉이나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제 몇몇 주목해 볼 만한 캔들 유형이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있겠죠. 이렇게 장대 양봉 있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연히 장대 양봉은 상승 힘이 강하니까 나왔을 거고 장대 음봉은 하락의 힘이 강하니까 나오고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꼬리가 없이 봉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런 봉에 이제 거래량들이 실려 있으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특히 이제 강하게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깐거 잡으는 개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 그동안의 하락을 마무리 짓는 신호탄일까 하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터지면은 제가 거래량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양봉의 시가, 중간, 종가는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장대 양봉까지도 뚫려버리면은 하락 상승 반전으로서의 그 신호로서는 조금 나가리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락하던 분위기에서 의미 있는 구간으로 여겨져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다시 깨지면 아 내가 틀렸구나 하는 그런 심리와 함께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 하락으로 반전을 암시하는 강한 매도세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아까와 반대로 이제 장대 음봉의 시가, 몸통 중간, 종가 이런 것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뚫지 못하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 음봉을 극복하는 상승세가 나오면 조금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교수형이니 망치형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양봉일 수도 있고 음봉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색깔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요. 다만 이제 양봉으로 이렇게 밑꼬리를 길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상승으로 더 올라와서 마감을 했으니까 조금 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봉으로 밑꼬리가 길면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왔다가 한 여기서 이제 올라와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아 올릴 때 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움직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부분에서 생겼냐를 본다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고점 부분에서 이런 봉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계속 올라가던 이 모멘텀에서 갑자기 나온 이 매도세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즉 비록 말아 올린 형태긴 해도 상승이 지속되던 형태였으니까 다시 들어온 매수는 어쩌면 암을 넣게끔 보여주기 위한 시기다 라고 한다면, 갑자기 나온 이 매도세를 조금 수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권에서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하락 반전의 신호로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려와서 저점에서 이런 봉이 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 내려오던 이 모멘텀에서 이제 이 말아올린 움직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하락이 지속되던 형태에서의 분위기에서 뜬금 매수세가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수전 같은 경우는 원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마감을 하게 된 건데, 이때는 이렇게 됐을 때 사는 개미보다는 손절하는 개미가 더 많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 올려버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잘 다시 주워 담지 않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반전이 된다면은 이게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려면 이 캔들 범위 안에서 몇 개의 캔들이 움직이다가 위로 좀 가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 캔들마저 뚫려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반전 신호로서는 약간 나가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밑꼬리 봉을 다뤘으니 밑꼬리 봉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있을 수도 있고 양봉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색깔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영망치형, 유성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리에 조금 집중을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래서 시가에서 조금 올라왔다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음봉 마감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가에서 올라왔다가 조금 더 위에서 마감을 했다 정도로 이제 밀려 들어오는 이 매도세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생겼냐를 조금 본다면, 이제 올라와서 고점에서 이런 윗꼬리 봉이 출현을 하면은 이거는 다시 상승세를 돌려버린 이 매도세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꽤 올랐으나 매도세에 의해 매수세가 밀려버렸다. 장대 양봉이었으나 밀려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생긴 매도 압력은 향후 하락 반전이 암시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저점에서 발생을 한다면 그동안의 하락 심리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약간만 올라도 주가가 비싸 보이는 그 심리로 인해서 다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강하게 이 지점을 긁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 상황이었는데, 이때 비싸 보이니까 파는 심리 휘둘리는 사람들은 이 양봉에 팔기 바빠지고, 저점에서 이런 봉들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의 매집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매집 방식 중에 이제 장대봉으로 강하게 긁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물량을 저점에서 조금 뱉어내게끔
하는 방식 중에 좀 후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아까 말했던 윗꼬리와 밑꼬리봉에서 몸통이 짧아져 버리면 이렇게 십자형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비석형, 그리고 이렇게 뭐 잠자리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커니즘 자체는 위에 설명한 윗꼬리, 밑꼬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보다는 생성되는 원리와 심리에 조금 더 신경을 씁시다. 그리고 이제 십자형 캔들이 있겠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 꼬리도 아니고 특정 방향으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어질 때 위로 좀 갔다가 다시 밑으로 갔다 하면서 시가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해버리는 형태입니다. 즉,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캔들 자체보다는 이 균형이 발생한 시점부터 좀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면서 관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은 잠시 숨고르기 혹은 변곡점이라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하는 상황에서 이 캔들이 나오면 반전 신호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의 힘을 써버리고 여기서 숨고르기를 한 다음에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캔들 자체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면서 이 십자가 캔들을 기점으로 좀 다른 기술적 분석과 함께 면밀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를 얘기한 게 단독적인 캔들의 그냥 모양 같은 거를 조금 유형별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 캔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몇 개의 캔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일단은 상승 전환 패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그 다음 봉에서 이제 이렇게 전일 음봉을 당일 양봉이 완전히 감싸는 이런 패턴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 매수세가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며칠 동안 내려오다가 이런 캔들 유형이 나오면은 강한 상승 반전 신호로 알리고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릴수록 이것도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날에 이제 음봉이 전날에 음봉이 좀 길어서 그걸 보고를 하기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아까도 이제 몸통 중간이 좀 저항의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 몸통 중간을 넘긴 전일 종가 밑에서 이제 전일 음봉의 50% 이상을 양봉으로 관통한 패턴, 이거를 관통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상승 반전형으로 이제 바닥에서 출현을 하면은 신규 매수세 유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데,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는 주식 같은 건 이제 시가, 종가와 시가가 항상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50%를 넘겼을 때 이렇게 좀 의미를 원래 많이 두던 그런 패턴인데, 장대 음봉에 몸통을 넘겨버리면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양봉이 이 정도. 이것도 몸통만 관통을 해도 이제 첫 번째 장대 음봉이 나오고, 두 번째 단봉이 나오고, 세 번째 이 몸통을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이 시가를 넘겨버리는 그런 양봉이 나와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런 봉이 나오면 강한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신뢰도가 조금 높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일에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단봉이 웅크리고 있다 해서 이거를 상승 잉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일에 이제 강한 매도세에 오늘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형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이 다음에 이런 양봉이 나와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산병이라 해서 연속된 3개 양봉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리지만, 이제 고가권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과매수와 함께 좀 매도 조건을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3음봉이 나오면은 조금 강력한 상승 반전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하락 전환 패턴이 있겠죠. 이거 아까랑 이제 완전 반대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을 음봉이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런 패턴이 이제 하락 추세를 예고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음봉의 몸통이 좀 길수록, 거래량이 좀 실릴수록 좀 하락 전환 패턴으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것도 상승 추세에서 이런 봉들이 나오면은 조금 전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제 아까의 관통형과 비슷한 이렇게 50% 몸통 이하에서 종가가 형성되면은 이것도 신뢰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하락 추세를 예고는 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이제 아까 거 세 번째와는 반대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음봉은 첫 번째 양봉의 몸통 중간을 넘어서 마감을 하고, 두 번째는 단봉이 나오는 아까의 그 세 번째 패턴과는 완전 반대되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양봉에서 출현한 매수세가 이제 차익 매물 그런 매도세로 이제 실종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일 양봉 안에서 이제 오늘 공이 음봉으로 웅크리고 있는 모양인데, 신뢰도는 조금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렇게 다음 봉이 이렇게 몸통 중간을 넘기는지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상승 추세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는 적산병이면 이번에 흑산병, 그래서 이제 고가권에서는 이런 강력한
신호에도 신호가 되겠고요. 근데 바닥권에서는 이제 해석을 또 따로 해봐야 되는 게 추가 하락 또는 단기 반등 속임수일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하락 전환 패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속형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양봉이 길게 나오는데 안에 음봉이 3개가 포함된 상태에서 이 네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양봉을 뚫어버리는 상승이 여기서 나온 패턴, 이거를 이제 상승 추세 중에 3번에 걸쳐서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양봉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네 번째 양봉이 여기를 넘겨주는 패턴이 나오면은 상승 추세에서 상승이 지속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거와 반대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하나, 둘, 셋이 나오면서 여기는 침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첫 번째 음봉 안에 3개의 양봉이 있는데 네 번째 음봉이 이 음봉을 이탈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 중에 단타성 그런 매수세가 출현이 됐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매물을 뚫지 못하고 다시 추가 상승을 못하고 하락이 지속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패턴들과 캔들 유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이 강의 안에 모든 패턴과 모든 캔들 유형을 정리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외운다기보다는 항상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해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캔들은 머리를 좀 써서 해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